네, 12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솔라나에 대한 메타가 참 강력한 것 같아요. 워낙 급하게 많이 올랐죠. 워낙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솔라나가 과연 1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9월만 하더라도 9월 한 중순만 하더라도 솔라나가 18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11일 현재 72달러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르긴 또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빠지는 이 어떤 이 폭이라는 게 비트코인이 한방 된통 얻어맞은 거에 비교했을 때 단단하게 지금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솔라나가 이번에 작정하고 한 100달러까지 이 마켓 메이커들이 작정하고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사실 조금 더 큰 폭의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다, 뭐 이런 데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분석가 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진입 시점 대비 300%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77.77달러 구간에서 절반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20달러 아래에서 매수해서 300% 수익을 보고 절반을 매도했다. 그런데 워낙 급격하게 지금 이 차트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죠. 9월부터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 40달러대까지는, 45달러 전후까지는 조정받고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때는 굉장히 괜찮은 잠재적인 재진입 구간이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1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세장에서도 어마어마한 랠리력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의 어떤 경쟁자로서 굉장히 탄탄한 경쟁력을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어서 이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절반 매도해서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이번 상승장 전체에 보유할 예정이고, 수익을 낸 거는 다른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사실 제가 이걸 멘트를 적어 놓은 건 뭐냐면, 이런 투자 전략도 상당히 건강하죠. 그래서 막 투기하듯이 막 때려잡는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미리 세팅된 전략에 따라서 수익은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은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가면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투자 스탠스를 우리가 견지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가끔씩 요즘에 자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진짜 강세장이 다가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최근 2년 대비 지금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거잖아요. 거기다가 워낙 강력한 메타 두 가지가 내년 1분기 또 2분기에 각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지금 타이밍이 사실 뭔가 이런 전략을 사전에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그때그때 물론 이 미세적인 조정은 가능하겠죠. 나의 전략을 세부적으로 미세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건 가능하겠지만, 괜히 멍 때리고 있다가 올랐네 하면서 그때 올랐다고 포모 심리 느끼고 이런 건 이제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조금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저번 강세장 때 진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우리 눈앞에 딱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게 벌어지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를 이제 우린 조금 아니까, 맥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들도 나의 전략에 조금 대입시킬 수 있는 부분은 대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어떤 전략적인 롤 모델을 나의 어떤 전략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네크가 아주 작정하고 솔라나에 대한 전망 리포트를 냈는데, 2024년에 시총 랭킹 3위에 솔라나가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빼면은 리플이 3인데, 지금 리플 자리를 제끼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바네크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솔라나에게 시장 점유율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이게 FTX 사태로 인해서 된통 FTX 관련 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된통 얻어맞았지만, 사실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생태계 확장성 이런 것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반등세가 시세를 통해서도 분출되고 있는 건데, 바네크 같이 지금 바네크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더 재밌는 거는,
현물 ETF 이슈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어쩌면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 지금 바네크잖아요. 그래서 바네크가 솔라나에 대한 ETF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거는 지들이 솔라나 ETF 지금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어떤 전망의 틀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기 전후에는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 솔라나 현물 ETF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리포트 형식의 어떤 전망 보고서를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일단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더 크게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매우 전망 자체가 좋다, 펀더멘털이 탄탄하다, 이더리움을 어떤 굉장히 디앱의 성지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라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관심이 지금까지 없더라도 한번은 눈여겨볼 어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바네크의 어떤 이런 전망 내용을 보면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한데, 아발란체가 전 흐름이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아발란체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함께 나눠서 아마 아발란체를 통해서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저희 채널에 좀 적지 않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지금 10월 20일만 하더라도 9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JP 모건과 관련된 협업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아발란체를 조금 더 눈여겨 바라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35달러대 위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저항을 조금 더 받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한 방 제대로 얻어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발란체가 아직 힘이 있습니다. 아직 버텨주는 힘이 있어서 아발란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펀더멘털에 대한 메타가 상당히 크다. 특히 이제 JP 모건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간다라면 사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이건 조정 와야 되거든요. 오는 게 맞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되려나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시르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발란체가 지금 구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그런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잘 될 것으로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간 차트인데, 이게 지금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50달러까지 추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50달러까지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빠지면 이 30달러가 붕괴되면 20달러까지도 다시 후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냐면 20달러가 되더라도 그래도 10월 중순, 10월 하순에 어떤 9달러대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2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이 힘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저는 조금 주목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익절할 물량들은 익절을 했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다음 강세장 전반에 걸쳐서 안정적인 종목을 조금 가져가고 싶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발란체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일단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다루고는 있는데, 특히 이제 아발란체가 좀 9월만 하더라도 10월만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시총 랭킹만 보더라도 좀 애매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시총 10위, 11위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시세 급등을 통해서 몸집 자체를 지금 키웠기 때문에 아발란체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아발란체 홀더분들은 이런 전망들, 상황들 좀 잘 체크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정말 강력한 게 이거거든요. 피델리티와 시티뱅크가 아발란체 기반의 외환 거래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디언, 싱가포르 통화청이 뭐 피델리티, 시티뱅크, JP모건 등등 글로벌 금융 대기업들을 모아놓고 거의 어벤져스로 만들어 놓고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송금, 결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으로 피델리티와 시티뱅크도 아발란체 기반 외환 거래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세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이슈 가운데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프로젝트 가디언에 동참하고 있는 게 JP모건이다. 그래서 JP모건과 아폴로가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 이 아발란체 에버그린 서브넷에 연동돼서 활용이 됐다라는 거. 그런데 이 테스트가 성공했다라는 거.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세적인 측면과 이슈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같이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굉장히 정교하게 이 두 가지가 맞닥뜨려진 게 제가 보기엔 최근 들어서는 아발란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JP모건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타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체인이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캡틴 5빅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작용해왔던 거대한 상단 저항을 이번에 뚫었고, 1년 반 정도 지속돼 왔던 박스권 횡보가 이번에 풀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꽤 많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한 방 얻어맞으면서 살짝 좀 힘이 빠졌죠. 그래서 비체인 홀더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비체인이 특히 리플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거의 펀더멘털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의 어떤 입증이 끝난 프로젝트, 이미 실생활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데 파트너들이 글로벌 대기업들. 그래서 비체인은 사실 뭐 어떤 프로젝트 입증을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냥 확장성의 문제인 거지. 그런데 시세가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눌렸었는데 거의 비체인 너무한 거 아니야? 심정지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의미 있는 기술적인 패턴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거, 비체인 홀더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루이비통 얘기를 비체인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데, 비체인이 가장 핫하게 관심을 받았던 어떤 첫 번째 이슈가 제 기억에는 그 몇 년 전에 루이비통이었어요. 그래서 루이비통과 비체인이 협력을 해서 진품을 추적하는 거죠. 진품에 대한 기록을 비체인 블록체인에 남겨놓고 이게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하죠. 블록체인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장점을 아주 고가의 명품에 잘 적용시킨 그런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 하나 세팅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유틸리티적인 면에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뭐 PwC, BMW, 르노그룹, 상하이가스, NTT 도코모, 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월마트 차이나 뭐 많아요. 그래서 사실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이제 별도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리서치를 더 빡세게 하시고 이제 결정을 할 이슈인 거고, 비체인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비체인은 언젠가 가긴 가요. 분명히 너무 펀더멘털이 좋아서 언젠가 가긴 가는데, 이번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게 지금 주간 차트니까 내년 상반기를 걸쳐서 조금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체인 홀더분들도 저희 채널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체인 홀더분들은 비체인의 어떤 지금 이런 현재 상황 좀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좀 답답하죠. 이번에 조금 의미 있는 급등을 보여주다가 비트코인 빠지니까 그대로 또 꼬라박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좀 기술적으로 보면 0.67달러 저항을 깨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0.74달러까지 가능하고, 추가로 더 후퇴할 경우에는 지금 0.62달러 부근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빠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50일 단순이동 평균 0.61 여기까지 깨진다 그러면 0.6달러 밑으로 가게 되면 0.56달러 강력한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리플이 살짝 급등을 해줬을 때 다크 디펜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0.6649달러 일간 종가를 확인할 경우에 새로운 지지선으로 이게 전환이 된다. 이게 이제 전환된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한번 밑으로 박아주면서 이게 또 시세가 이렇게 조금 정말 아쉬워요. 이게 딱 좋았거든요. 여기까지 딱 올라가 준 게 굉장히 약간 의미 있는 어떤 저항 라인의 지지 라인 전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공교롭게 참으로 공교롭게
비트코인의 저항과 함께 XRP도 다시 조금 0.6달러 초반까지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다크 디펜더가 지금 제시해 놓은 저항 라인은 0.75달러, 0.83달러, 그리고 나서 0.88 이후에 1.05달러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고, 지지 라인으로는 0.66달러 깨지면 0.6달러, 여기까지 깨지면 0.5286달러까지 조금 깊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되게 잘 봐요. 잘 보고 아마 1년 넘게 저희 채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적중시킨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100%는 없죠. 세상에 100%가 어디 있으며,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 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짜 정보를 바라보면서 100%를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 공짜 심리로는 약간 투자를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바라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크 디펜더가 이렇게 조금 저항 라인 지금 제시해 놓은 거를 XRP 익절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단행할 때 이런 구간들은 따로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참고를 하셔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신뢰감은 충분히 주는 인물이 아닌가 뭐 좀 생각을 합니다. 요거 재밌더라고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의 부정적이었던 내 전망이 틀렸다. 이렇게 오랫동안 XRP가 힘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XRP 아미는 진짜였다. 비트코인처럼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할까? 왜 할까? 왜 할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죠. 이 사람이 그렇게 이더리움 밀더니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XRP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할까? 왜 할까? 좀 생각을 해볼 거리들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사람들까지도 XRP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약간 이 시장의 거물이잖아요. 큰 손이란 말이에요. 큰 손인데 지금 이런 XRP에 대한 태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배경은 뭘까?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좀 많이 자리한 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시죠. XRP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인 건 분명하긴 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채널 지금 멤버십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임원급 회원 이상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멤버십 라이브 또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각자의 전략 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